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월 10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국내 주시장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0.95% 하락을 하면서 2926포인트 마감을 했고,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1.49% 하락을 하면서 낙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의 하락, 제가 토요일날 오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 시장의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감에 따른 하락,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부분은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다른 아시아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대만 각권지수 0.38% 상승을 했고요. 중국 상해종합주가지수 0.39%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생지수 1%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긴축 우려 관련해서 하락을 했다면은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결국은 좀 수급적인 부담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이라든가 이런 자금 마련을 위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뭐 좀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 12월 29일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이 연일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사실 연말 배당을 받기 위한 물량들은 다 나왔거든요. 연말 배당을 받기 위한 물량들은 다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이제 펀드를 기반으로 한다면은, 펀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상장을 하면서 바로 시가총액 2위를 넘볼 수 있는 그런 정말 큰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매수를 하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좀 수급이 꼬여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매도를 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폭 자체도 879억 원으로 큰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정말 문제가 된다면은 환율일 텐데요. 오늘 환율도 원달러 환율 2.4원 하락을 하면서 1199원대, 다시 한번 1100원대까지도 1100원대로 왔습니다. 장중에는 1198.6원까지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공포스러워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정말 지금 구간에서는 공포스러워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했던 얘기들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주들이 빠지는데 오늘 또 보면은 막 은행주, 생명보험 관련주, 손해보험 관련주 상승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결국은 금리 인상 수혜주들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금리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 대한민국 14일날 금통위 금리 인상, 그와 관련된 종목들, 좋은 종목들로 매매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엄청난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뭐 힘드셨겠지만, 또 역으로 1400포인트대에서부터 3000포인트대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초보자로서 들어왔던 분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벌었고요. 작년부터 이제 조금씩 힘들어가는 모습인데, 올해도 좀 비슷한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만큼, 공부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사실 어제 이제 제가 집사부일체를 보면서 들은 얘기이긴 한데, 명문대학교는 가고 싶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100등까지만 가고 101등은 못 가니까. 근데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 길은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각자 원칙에 따라 대응을 한다면은요, 제 방송을 듣는 제 방송의 구독자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방송을 듣고 반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고요. 제 방송을 들으면서 뭐 제가 뭘 알아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제가 뭐 은행주들도 제가 배당 받자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죠. 오늘 당장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우리금융지주 신고가를 냈습니다. 배당 받고 수익이에요. 지금의 주가 상승에 배당 수익률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죠. 오늘 4.4%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연말 배당락 이후에 뭔가 지지부진했지만 밑에서도 제가 또 사자고 했잖아요. 금리 인상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수혜주도 사자.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리 인상 수혜주들은 계속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KB금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KB금융도 12월 28일 날의 종가가 56,800원인데 지금 57,800원이에요. 가지고 있으면은 주식도 플러스 수익률, 그리고 배당까지도 더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올 한 해는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금융주들 사실 그동안 정말 못 갔는데, 뭐 작년에도 KB금융 같은 경우 59,800원까지 가다가 또 기대감이 있었지만 또 주춤거리고 뭐 계속 그런 형국인데요. 결국은 에너지를 한번 모으면은 또 금융장세 한번 옵니다. 금융주들이 얼마나 저평가인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요. KB금융 주당 자산가치가 12만원대, 13만원대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는 6만원도 안 됩니다.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예요. 주당 자산가치가 12만원, 13만원대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는 45,000원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결국 주가는 제 본래 가치를 찾아간다 이렇게 본다면은 계속 긍정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보험주도 마찬가지예요. 현대해상도 연말에 배당받고 며칠 힘들었지만 결국은 거기서 튀어갑니다. 뭐 다시 한번 뭐 전고점 수준, 그러니까 전고점 수준에서는 일부 뭐 차익 실현 고려해봐야 되겠죠. 또 수익이 나면 챙기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밑에서는 사야 되는 거예요. 막 현대해상이 다시 또 막 24,000원 온다. 그냥 사 두시면 돼요. 사서 기다리시면 되는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컨센서스 한번 보면요. 자산 가치가 5만원대예요. 5만원대, 54,000원, 58,000원. 주가는 지금 26,000원이거든요. 충분히 3만원, 4만원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보험주는 동양생명. 오늘 3.1% 정도 강세를 보였고요. 아직까지 연말 배당락 가격은 회복은 못했어요. 뭐 그래도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양호한 거죠. 장중 기준으로는 7,00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윗꼬리를 좀 달면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뭐 생명보험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상하면 금융주예요. 금리 인상 수혜주들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선주들이 요즘에 자꾸 눈에 밟힙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오늘 1.9% 정도 상승을 하면서 102,500원대 기록을 했는데요. 조선업종 계속적으로 새해 들어서 선박 수주 소식이 들려와요.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현대삼호중공업이 또 유럽 소재 선사와 2,488억 원 규모의 LNG선 체결했습니다. 이런 수주 소식이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 조선주 바닥권에서 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들은 결국 돌아가면서 움직여요.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 작년에도 이제 상반기 때는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하반기 때 다시 제자리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최소한도 기대감으로 작년 상반기에 올랐던 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한다면은 충분히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요,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정말 종목들, 좋은 종목들을 잘 분석하고 잘 공부한다면은 여러분들 분명 수익 많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도 성공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